지금 바다 위에서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아주 거대한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흐름이 대체 무엇인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기름을 실어 나르는 배의 운임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정답은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무려 272% 상승. 이게 뭐냐면요. 가장 큰 유조선, 우리가 보통 VLCC라고 부르는 배의 하루 벌이가 2024년 6월 초에 한 2만 5천 달러 정도였는데 석 달 만에 9만 4천 달러를 넘어선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폭등이죠. 이건 그냥 가격이 좀 올랐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박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골드러시가 터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파트에서 이 현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폭등이 가장 큰 배인 VLCC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VLCC 수익이 272%뛸 동안 그 바로 아래 등급인 수에즈 맥스급도 하루 벌이가 91%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정 선박의 문제가 아니라 유조선 업계 전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주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바로 배 자체의 문제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바다를 떠다니는 유조선들은 역사상 가장 늙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새 배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현재 전 세계 유조선들의 평균 나이가 12.8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0년 이후, 그러니까 거의 25년 만에 가장 늙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배가 이렇게 늙었는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새 배가 없으니까 낡은 배를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은퇴해서 폐선된 초대형 유조선이 전 세계에서 딱 11척 뿐입니다. 단 11척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 탱커 시장은 낡은 배를 억지로 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해결할 방법은 오직 새 배를 대량으로 주문하는 것뿐이다 라고요. 자, 이렇게 낡은 배들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 기름을 부은 두 가지 외부 요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그야말로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요인은 바로 환경 규제입니다. 앞으로 도입될 새로운 국제 규칙들이 있는데요. 지금 다니는 배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금 막 만들고 있는 배들조차 이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새로 만드는 배들조차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문 들어간 배들의 82%는 여전히 옛날 방식의 연료를 쓰고요. 단 18%만이 미래 규제에 대비한 이중연료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 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배가 필요하다는 신호죠. 자, 두 번째 압박 요인은 지정학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이 내놓은 조치 하나가 갑자기 전 세계 유조선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조치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2025년 10월 14일부터 중국에서 만든 배는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톤당 18달러라는 엄청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사실상 이 돈을 내고는 미국 항로에 배를 투입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 제재가 얼마나 파급력이 크냐면요. 전 세계 유조선 중에 무려 23%, 그러니까 거의 4척 중 1척이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 공급량의 4분의 1이 발이 묶이는 셈이니 배가 부족한 현상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복잡한 이야기의 해결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전 세계적인 선박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자, 먼저 2024년 지금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중국이 76%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새 유조선 수주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2025년 전망을 보면요. 시장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한국의 점유율이 57%로 수직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중국의 점유율은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해온 그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한국의 조선업 강자들입니다. 한화오션은 이미 전 세계 VLCC의 20%를 만들었고 HD 현대 계열사들이 25%, 삼성중공업은 수에즈맥스급의 19%를 건조한 경험이 있죠. 이 거인들이 새로운 수요의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은 겁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지금의 이 뜨거운 분위기가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낡은 배들, 새로운 환경 규제, 그리고 지정학적인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최소 2026년까지 이어질 거대한 교체 주기의 막이 이제 막 올랐을 뿐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조선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배 전체를 한 세대 교체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높은 수요가 계속 유지되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바로 그 슈퍼사이클의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조선에 집중했지만 배가 낡고 환경 규제가 강해지고 지정학적 변화가 생기는 이 압박은 사실 다른 모든 종류의 배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만약 전 세계의 모든 화물선과 컨테이너선까지 한꺼번에 바꿔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과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